저는 어렸을 때 종종 잔병치레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명의가 나타나 노래를 불러주었죠. 수연이 배는 똥배, 엄마 손은 약손. 제게는 만병통치약 같았던 엄마 손. 누군가는 플라시보 효과라 하지만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랍니다. 한 연구진에 따르면 사람은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특수 신경 조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가는 신경 조직이 감정을 뇌로 빠르게 전달해 준다고요. 때문에 엄마와 접촉할 때 전달되는 사랑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 고통을 덜어준다고 합니다. 어쩐지 엄마의 힘은 역시 위대한 것 같습니다. Hello everyone, I'm DJ 수현 and I miss my mom when I'm sick. 플리뷰! 안녕하세요. DJ 수현입니다. 오늘 아이돌 한국어의 첫 곡은 라디 엄마였습니다. 시작부터 눈물바다가 될 것 같은데 이 저의 눈물을 닦아줄 문서씨가 자리에 없네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오늘 저 혼자 아이돌 한국어를 맡게 되었습니다. 수아씨 빈자리 느껴지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힘! 네, 앞서 오프닝에서는 엄마 손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엄마 손, 영어로는 mother's hand 일 텐데요. 저희 엄마 손이 사실 정말 소문난 진짜 약손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때 제가 운동 시절에 운동을 정말 열심히 너무 많이 하면 이제 근육통이 보통 오잖아요. 그러면 팔, 다리 쪽에 근육통이 많이 왔는데 근육통 때문에 잠을 막 이렇게 뒤척이고 있을 때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 팔과 다리를 주물러 주시고는 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무를 때 당시에는 근육통이 있었던지라 아픈 만큼 되게 엄청 많이 아팠던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웬걸? 엄마 손이 정말 약손이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근육통이 싹 사라지게 되는 마법을 느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엄마 손에 정말 과학적 효력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저희 엄마 손에는 이 마법 지팡이가 달린 것 마냥 수연아 아파 하면 툭 하면 되게 우리 수연이 손은 수연이 배는 똥배 엄마 손은 약손 하면 저는 제가 아팠던 게 싹 사라지는 것처럼 저희 엄마 손에는 정말 마법이 들어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 마법을 저희는 뭔가 사랑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또 최근에 본가를 다녀오면서 엄마의 손을 한번 봤었거든요. 근데 참 이게 가냘픈 여자의 손, 여리여리한 여자의 손 느낌보다는 뭔가 참 가족한테, 우리 자식들한테 많은 사랑을 줬구나라고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손인 것 같아요. 뭔가 부드러운 손보다는 좀 거칠고, 얇고 매끈한 손보다는 되게 두텁고 굵직한 마음, 뭔가 굵직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서 참 제 마음이 좀 아프다. 그리고 또 뭉클하다. 이 자리에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내가 딸 손은 약손 해드리고 싶을 때가 좀 참 많은데 주무실 때라든지 중간중간에 그냥 평소에 어머니가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아, 아이고 손목아 이런 말을 되게 달고 사실 때가 많아요. 근데 종종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뭐라도 뭔가 이게 제가 이제 뭔가 마사지를 해드려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은 또 건강검진을 제가 부모님한테 좀 이렇게 하게 해드려야 되나? 그냥 왜 보통 부모님한테 엄마 건강검진 받아봐 라고 하면 아이 괜찮아. 아이 또 무서워. 가면 뭐 있을까봐 라고 거부를 하시기 마련인데 보통 이럴 때는 그냥 저는 예약을 해버리고 엄마 예약했어. 아빠 예약했어. 하고 보내드리는 게 어떤지 요즘 그런 생각을 좀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어렸을 때 제가 엄마랑은 정말 좀 친구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주변 친구들한테도 자랑을 할 정도로 저희 엄마랑 굉장히 가깝게 지냈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내가 엄마의 친구기도 하지만 내가 엄마의 엄마 같다라는 느낌? 요즘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다 보니까 엄마한테 제가 잔소리를 할 때가 많아요. 아, 엄마. 저녁에 너무 늦게 드시지 말라니까. 이러니까 저녁에 또 이게 소화 안 되고 속 불편하고 아시지. 뭐 이런 소리를 하던지. 아니면 엄마 항상 차 조심. 항상 사람 조심이라고. 제가 요즘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저한테 했던 잔소리보다 제가 지금 어머니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이만한 뭔가 베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참 올해가 가기 전에는 저희 어머니랑 오랜만에 정말 목욕탕을 같이 한번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렸을 때는 정말 참 많이 갔고 어머니 등도 이렇게 밀어드리고 했었는데 요즘은 참 안 간 지도 꽤 됐고 하니까 연말이고 날도 춥고 하니까 올해 가기 전에 부모님과를 올해 가기 전에 어머니와 함께 목욕탕을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근데 아시죠? 엄마는 딸의 눈물 버튼인 것. 잠시만요. 눈물이. 엄마, 듣고 있지? 사랑해. 대한민국의 엄마, 아빠, 효녀, 효자를 위한 방송 아이돌 한국어는요. 소중한 청취 소감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엄마가 좋아할 뭔가 올드팝 준비해봤습니다. 스팅의 Shape of My Heart, 토니 브렉스턴의 Unbreak My Heart 듣고 올게요. 네, 노래 듣고 왔고요. 매주 화요일은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엄마 손처럼 따뜻한 치료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한의사 박미경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박미경입니다. 유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컨디션 좀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근데 저희 쌍둥이 같아요. 갑자기요? 귀가 어떻게 저랑 똑같이 생기셨어요? 제가 좀 귀가 예쁘게 생겼다라는 말을 좀 많이 듣는데. 저랑 귀 똑같이 생긴 사람 처음 만나 봐요. 오늘 또 토크가 기대가 되는 시작이네요. 네,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한의사 박미경님은요. 현재 한의원을 운영 중인 원장님이자 국민 건강 멘토로 땡튜브 방송에서 활약 중이고요. 과거 지구용사 벡터맨에 출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러면 자리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선배님! 네, 후배님. 후배님 태어나기 전에, 한 2년 전에 제가 벡터맨에 나왔던 거예요. 제가 태어나기 전이요? 네, 2000년대 태어나셨죠? 맞아요. 2000년생입니다. 그쵸. 그게 네. 제가 찍었을 때가 98년, 99년이었거든요. 정말 대선배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네. 하고 계신데 제가 오늘 좀 어떻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배님 잘 부탁드릴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비공식 아이돌 한국어의 주치 한의사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리고 네, 언제 불러주시나. 먼저 이렇게 문을 두들겨 주셔도 저희 아이돌 한국어는 그런가요? 언제든지 반겨드리는데. 네, 작가님께 계속 전화를 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네, 오늘 처음 뵙습니다만 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제작진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로 뵈니 너무 아름다우세요. 그러세요? 네. 아니, 이렇게 젊고 예쁘고 반짝반짝한 수연 씨 앞에서 제가 이런 말을 들어도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너무 아름다우시다라는 소문을 익히 들었는데 오늘 또 실제로 만나 뵈니까 제가 지금 어쨌든 제가 이 아이돌 한국어의 DJ 아이돌 수현인데 선생님한테 지면 안 되는데 이 비주얼로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또 선생님의 미모를 보니 피부 건강부터 사실은 네.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 우선 이것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 선생님 잠을 못 자요. 그러세요? 네. 왜 잠을 못 주무실까? 스트레스가 많으세요? 스트레스도 뭔가 있을 수 있는데 생각이 정말 많은 것 같고 이게 전날에 만약에 제가 잠을
한 3시간밖에 못 잤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날은 피곤할 법해서 좀 빨리 잘 법하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잠을 못 잔 날에 하루 종일 피곤해 하다가 자기 직전에는 또 피곤함은 온몸에 쌓여 있는데 잠을 못 자는 느낌이 엄청 강해요. 그게 아무래도 이렇게 스케줄도 많으시고 네.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생활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원래 우리 몸은 밤이 되면은 그게 이완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휴식하고 수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계속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지속하다 보면 긴장이 풀어져야 될 때 안 풀려요. 그리고 뭔가 이제 체온도 조금 떨어지면서 심박수도 안정이 돼야 되는데 계속 두근두근. 맞아요. 그리고 또 생각이 즐거운 생각을 하면 괜찮은데 뭔가 안 좋은 일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또 그 심장이 계속 두근거리고 잠이 오지 않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뭔가 자신만의 그렇게 정신과 몸을 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게 내 노력으로 잘 안 된다 하시면 저한테 와서 침을 맞으셔야 돼요. 이렇게 네.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죠. 근데 집 앞에 한의원이 있죠. 좀 걸어가긴 하는데, 그러니까 요가도 좋고 네. 명상도 좋은데 그러니까 빠르게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또 침이 있거든요. 제가 또 한의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또 조만간 한번 찾아뵐 것 같네요. 네, 잠이 좀 잘 오실 거예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춤을 추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 어깨, 손목, 뒷목, 허리, 아이고야. 무릎, 발목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정말요? 겉으로 네. 이렇게 예쁜데 다 아내가 골병이 들면 어떡해요? 이게 뭔가 제가 춤을 잘못 춰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너무 많이 써서 그런 걸까요? 너무 많이 써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픈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너무 많이 써도 아프고 너무 안 써도 아픕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작가님들, PD님들처럼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은 또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아프고 또 수연 씨처럼 몸을 많이 쓰는 분들은 너무 많이 써서 아픈데요. 그 이유가 그 자리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잘 순환시키고 잘 쉬면 그 염증이 잘 회복이 되겠지만 다 낫기도 전에 자꾸 쓰고 계속 손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염증이 계속 남아서 통증을 일으키는 것 같거든요. 염증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무릎이나 발목을 정말 많이 써서 슬개건염, 네. 이런 게 제가 자주 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연골 자체도 좀 많이 닳았다고 하고, 그래서 요즘 제가 비가 오기 전에 그 할머니들이 이제 일기예보를 무릎으로 하시는데 네. 지금 그 상태란 말이에요. 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픈 거 보니까 비가 오려나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는 방법이 있는데 춤을 너무 많이 췄거나 무릎을 삐끗해서 바로 아플 때, 급성일 때는 하루 이틀 정도 냉찜질 하시고 냉찜질. 네, 만성으로 그 자리가 계속 은은하게 아플 때는 온찜질이 좋아요. 그리고 다쳤을 때 바로 침 맞아주시면 회복이 훨씬 빨라지죠. 그럼 저 또 선생님 그 허리가 좀 많이 아픈데 네. 이게 허리 통증이 지속될 때 아니면 근육통이 올 때 이럴 때 한의원에 가면 네. 혹시 어떤 치료를 해주나요? 그러니까 온찜질도 하고 네. 물리치료로 이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기도 하고 가장 메인이 되는 거는 침치료예요. 침치료. 네, 침으로 그 뭉친 근막을 풀어드리고 아. 그리고 너무 딱딱하게 뭉친 부분은 어혈이라고 해서 또 검은 피가 좀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환이 안 돼서 그게 오래 가는 거라 그 자리는 부항을 떠서 피를 뽑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검은 피가 조금 나오고 나면 훨씬 더 부드럽게 순환되면서 근육이 부드러워져요. 지금 듣고만 있는데 제가 좀 혈액순환이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예전부터 좀 궁금했어요. 이 침의 원리가 뭔지, 어떻게 침을 맞는다고 이 바늘이잖아요, 어쨌든. 네. 이 침을 맞는다고 아픈 게 낫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정형외과 같은 데를 가면 보통 물리치료, 말 그대로 막 체외 충격파 같은 네. 거라든지
정말 물리적으로 하는 치료를 받잖아요. 근데 이 침 치료는 어떤 원리인지 궁금했어요. 그 침치료도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요법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러니까 약을 넣지 않고 물리적으로 풀어주는 거잖아요. 음. 근데 사실은 통증의 원인은 거기가 순환이 안 돼서 아픈 거거든요. 아. 통하지 않으면 통증이 생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오. 그래서 그곳을 이제 기와 혈의 그러니까 에너지와 블러드 플로우의 그 흐름을 회복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이제 침을 맞으면은 빠르게 회복이 돼요. 네. 지금 잠깐 제가 선생님 얘기를 듣고 있는데 선생님 주변에 이 뭔가 이 에너지? 이게 되게 따뜻한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거대한 약손 에너지가 느껴지시죠? 아, 너무 좋네요. 근데 아무튼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순환도 중요하고 네. 치매 뭔가 원리도 알면서 나도 한번 조만간 가야겠다. 네. 라는 맞으셔야 될 생각이 것 같아. 네, 드네요. 근데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확실히 지식이 충전되는 기분이네요. 네, 이 분위기를 몰아서 퀴즈 풀고 올까요? 다음 중 한의술과 한약으로 병을 고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1번 한복 디자이너, 2번 한의사, 이겁니다. 유후. 3번 벡터맨, 감기야 물러나라 얍. 4번 DJ, 안녕하세요 뚜디 수연이에요. 5번 아이돌, 긴가민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 앱으로 정답의 번호를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블루투스 스피커 보내드립니다. 선생님, 이 남겨주세요. 너무 좋은데요? 그랬나요? 저보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99년도에 좀 하던 게 이제 좀 올라오나요? 근데 멘트를 네. 지금 뭐 사전에 만나 뵀을 때 인사할 때 좀 걱정하셨는데 네. 걱정하실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멘트 하시는 게 되게 너무 쉬워 보여요. 수연 씨가 잘해주셔서 제가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제가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걸 기대해도 좋겠군요. 성국 요정님,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성공요정 미경이에요. 어머 세상에 성우분이 오신 거 아닌가요? 네, 깜짝이야. 네, 오늘 어떤 곡 준비해 오셨나요? 네, 제가 추천드릴 곡은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우리들의 순간인데요. 제가 사실은 나얼 씨랑 굉장히 친해요. 정말요? 나얼 씨 데뷔할 때 그 노래 뮤직비디오에 제가 여주를 했거든요. 아직도 친합니다. 와, 너무 재밌는 사실이네요. 네, 오랜만에 새 앨범이 나와서 제가 열심히 듣고 있는 노래라서 함께 즐겨주셨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핑클 화이트까지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한의학의 궁금증이 더 많아진 DJ 수연이와 약손을 가진 한의사 박미경과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네, 다시 한번 퀴즈 드릴게요. 다음 중 한의술과 한약으로 병을 고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1번 한복 디자이너, 어허. 2번 한의사, 이거. 나나. 3번 벡터맨, 4번 DJ, 예헤. 5번 아이돌. 아하.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앤 메시지로 참여하세요. 번호만 남기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블루투스 스피커를 보내드립니다. 네, 다음은 참으로 EBS다운 코너입니다. 항공이들아, 공부할 시간이다. 아이돌 한국어 원데이 클래스. 오늘 어떤 수업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옛날에 유명한 CF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응용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감기 조심하세요! 입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선생님, 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텐션이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이제 귀가 둘이 팔랑귀잖아요. 팔랑팔랑팔랑.
신이 아, 나고 있습니다. 저희 두 귀가 이렇게 네. 날개처럼. 네. 아, 좋네요. 네, 감기. 제가 감기를 좀 자주 걸리는 편이거든요. 이 항공이들에게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2년 전인가? 네. 독감을 연속으로 2번이 걸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감기가 정말 흔한 질병이지만, 뭐, 질환이지만, 이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라고 느꼈었거든요. 그렇죠. 또 독감은 더 무섭죠. 네. 감기가 제가 2년 전 때, 그때 항상 좀 따뜻하게 저는 나름 입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감기가 자주 걸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자주 걸리세요? 네. 굉장히 피곤하게 생활을 하시나 보다. 지금 갑자기 제가 여기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아무튼 저는 감기를 좀 자주 걸리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근데 한의학에서 말하는 감기가 정확히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감기라는 글자풀이를 한번 해보면 오. 그러니까 나쁜 차가운 기운에 걸려들었다.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다. 이렇게 우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 영어에서도 감기를 콜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같은 뜻이죠. 차가운 기운이 몸에 스며들었다. 근데 이 표현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책에서 볼 법한. 네. 물론 책에서 나오는 말이죠. 네네. 근데 이런 한의학에서 말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순 한국말로는 곧불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들어보셨어요? 네. 그거는 또 뜻이 뭐냐면 코에 불이 났다는 뜻이에요. 코에 불이 났어요? 감기 걸리면 왜 코가 왜 화끈화끈하면서 콧물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제 옛 사람들은 코불, 고불고불, 곧불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이렇게 단어에 또 옛말을 알려주시고, 네, 좋습니다. 근데 이 코감기, 목감기, 정말 종류가 많잖아요. 네. 사람마다 자주 오는 증상이 좀 달라요. 맞아요. 사실은 유행하는 감기도 그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서 뭐 코 증상이 심한 것도 있고 목 증상이 심한 것도 있는데 맞아요. 수연 씨 말씀대로 사람마다도 달라요. 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은 무슨 감기가 오든 간에 기침이 오래 가고 또 어떤 분들은 코부터 와서 콧물부터 시작이 되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본인이 약한 부분을 잘 알고 보강을 좀 해주셔야 되죠. 제가 그렇거든요. 저는 항상 목으로 오더라고요. 편도가 감기가 걸렸다. 뭔가 하면 편도부터 이렇게 부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또 감기 바이러스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중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데 네. 그럼 여기서 감기가 걸리면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지 저는 보통 그냥 일단 집에 상비약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일단 먹고 전기장판 이렇게 확 틀어가지고 네. 따뜻하게 해서 땀을 좀 빼려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어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좀 긴가민가 하긴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네, 사실 효과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정말요? 네, 근데 이거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감기 걸렸을 때 초반에 나 감기 올 것 같아. 막 으슬으슬 하면서 맞아요. 갑자기 추워지고 몸살 이제 근육통 같은 거 생기잖아요. 네. 어깨가 딱딱하게 굳고 네네. 그때는 뜨겁게 해서 땀을 살짝 흘리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오. 근데 그 타이밍이 좀 지났어요. 네. 그래서 열이 계속 높게 유지되고 좀 감기가 더 중반으로 접어들었을 때는 그 방법이 맞지 않습니다. 정말요? 예, 그때는 오히려 수분 보충 많이 하고 잘 쉬고 하는 방법으로 해주셔야지 열나는 데다가 또 열을 내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저는 근데 이제 감기가 왔을 때 막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했을 때 근데 또 몸은 춥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그때 사실 전기장판을 틀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부들부들거리면서 이제 전기장판을 끄고 있어야 되나요? 사실은 이제 열이 너무 많이 나서 내리고 싶을 때, 그러니까 해열제도 쓸 때가 있지만 네. 그 전에 열을 내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죠? 그게 뭐냐면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서 이제 노출된 부분 있죠? 네. 이제 팔이라든지 발이라든지 이런 데를 좀 닦아주는 거예요. 아기들도 열이 많이 나면 이제 엄마가 그 물수건으로 닦아주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주의점. 주의점. 찬물로 닦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도 지금 듣자마자 왜 따뜻한 물이지 생각을 했어요. 보통 이제 열이 나면 머리 위에 수건을 올릴 때 차갑게 해서 올린다라는 게 저는 보통 생각 안 됩니다. 그러면 열이 더 안 떨어져요. 아, 정말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찬 게 닿으면 혈관이 수축해 버리죠. 네. 그러면 열이 안에 갇혀 버려요. 아하.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혈관이 열려 있어야 그걸 통해서 열이 바깥으로 빠질 수가 있는데 찬물을 해버리면 딱 닫아버리니까 아, 오히려 열이 안에서 더 오를 수가 있습니다. 와, 이건 정말 제가 몰랐던 상식인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열 난다, 머리 아프다 하면 찬 수건부터 대고 뭐 찬물로 이제 얼굴 세수하고 이렇게 하던 버릇이 있는데 네. 앞으로는 따뜻한 수건으로 따뜻한 걸로 꼭 하세요. 그러게요. 근데 궁금해진 게 있어요. 감기가 심해서 만약에 한의원에 간다면 보통은 그냥 뭐 내과를 네. 가잖아요. 근데 한의원에 간다면 어떤 한약을 지워지는지 궁금해요. 그 증상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아예. 네, 코감기가 심한 분들은 코 쪽에 작용하는 그런 약재들을 쓰고 목감기가 심한 사람은 또 목을 풀어주는 약재를 쓰고요. 그다음에 열이 많이 나는 분들은 시원한 성질의 열을 풀어주는 약재를 쓰거든요. 그래서 감기약이라고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써야 되고요. 근데 이 한약재라는 것도 보통 막 차갑게 먹어라, 따뜻하게 먹어라 이게 있는데 이것도 다 성분마다 다른 건가요? 보통은 좀 따뜻한 온도로 드시는 게 훨씬 흡수가 잘 되죠. 아. 몸이 안 좋아서 드시는 거니까 흡수력도 떨어진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은 너무 뜨겁게도 아니고 네. 약간 따뜻한 정도로 드시는 게 좋아요. 약간 따뜻하게. 이것도 메모를 해놓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감기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 감기를 절대 쉽게 보면 안 되는 이유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체력이 약해졌을 때는 감기로 끝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아, 폐렴으로 간다던가 심근염으로 된다던가 더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젊은 분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서 이제 감기 기운이 있다 하면은 뭐 운동을 한다거나 친구 만나러 간다거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집에서 푹 쉬셔야 됩니다. 친구 만나러 가는 거 절대 안 되고. 절대 안 되죠. 약속 잡으면 안 되고. 네. 캘린더 박제 절대 안 됩니다. 네. 캘린더에서 삭제해야 된다. 이것도 제가 또 메모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점점 더 건강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공이들 올 겨울 감기 꼭 조심하시고요. 트리플 S의 깨어 듣고 올게요. 선생님, 감기도 결국엔 면역력 때문에 생기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이러스가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내 면역력이 강하면 이겨낼 수 있죠. 선생님은 딱 보면 이 사람은 면역력이 약하다, 아니면 네. 강하다 아실 수 있나요? 면역력이 약한 관상이 있죠. 정말요? 실제로요? 네, 이제 얼굴을 보면 입술이 다 말라서 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그런 분들은 면역력이 약하고요. 그리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항상 자리 잡고 있는 분들 역시 면역력이 약해요. 작가님. 작가님, 잘 챙겨 드셔야 돼요. 근데 확실히 얼굴을 봤을 때 좀 혈색 없고 맞아요. 중요해요. 기운이 없고 이러면 저 사람 지금 몸에 에너지가 없구나. 좀 요즘 기운이 없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뭔가 면역력이 떨어졌다라고 딱 느낄 때 그냥 몸이 너무 허하다.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계속 눕고 싶고 배도 고프고 뭐 그런 네. 건가요? 허하다는 게 이거 혹시 사투리인가요? 허하다라는 게? 허하다. 표준어인 것 같은데. 저는 네. 저는 그냥 보통 왜 이렇게 뭐를 해도 피곤하고 기운도 안 들어가고 잠을 자도 피곤하고 요즘인 것 같긴 한데 네. 저도 모르게 뭔가 영양제 사 먹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시기가 내가 면역력이 떨어졌구나. 그러니까 수연 씨는 그래도 그러니까 민감하게 몸의 변화를 캐치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요? 근데 만약에 둔한 분들은 이런 증상 있을 때 면역 떨어진 건데요.
장이 나빠집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실 시원하게 갔던 사람이 갑자기 배탈이 자주 난다든지 화장실을 잘 못 간다든지 아하. 그러니까 장이 면역의 최전방이기 때문에 장에 증상 변화가 생겨요. 어. 그리고 말씀처럼 자도 피곤하다. 아, 더 자고 싶다. 이불이 날 막 끌어당긴다. 어떻게 네. 작가님 뭐 다 해당하시나요? 이게 지금 저만의 문제, 그러니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모두가 지금 갖고 있는 고민일 것 같아요. 아, 어떻게 하면 맞아요. 면역력을 올리지? 어떻게 하면 몸을 잘 챙기지? 사실 이 사회생활하고 회사 다니고 잠이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챙겨서 주무셔야 돼요. 아, 선생님 그러면 이 질문이 어떻게 답변이 돌아올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잠 못 자서 그렇죠. 수면 부족이 제일 크고 스트레스. 그다음에 물 잘 안 마셔서. 아, 물 잘 안 마셔서. 네. 어떻게 PD님, 작가님 잘 드시나요? 그러니까 물하고 소금을 같이 좀 채우셔야 돼요. 아, 소금. 네, 소금기가 너무 떨어져도 피곤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감기 자주 걸리시는 분들은 소금물 가글도 좀 하시고 아. 약간 뭐 콩나물국이나 미역국 같은 맑은 짭짤한 국물도 좀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한창 할 때는 뭐 사과만 먹고 물 다이어트 하고 이럴 때는 아예 염분을 안 먹거든요. 네, 그러면은 머리도 아프고 맞아요. 위험해질 수 있어서 꼭 소금은 챙기셔야 되고요. 어. 그리고 중요한 게 단백질이 떨어지면 면역 세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네, 고기도 잘 챙겨 드셔야 돼요. 동물성 단백질. 수연아, 동물성 단백질. 당분은 절대 안 된다. 당분 안 돼요. 당분 과다로 이제 계속 담궈 드시는 분들은 감기가 안 끝나요. 계속 감기 걸려요. 전데. 저 어제도 아이스크림 한 통 먹고 왔는데. 진짜요? 네. 그러니까 목이 약해지죠. 아, 그렇군. 수연아, 나를 돌아보는 시간. 네. 근데 이게 확실히 체질마다 다른 것 같은데, 저는 그 예전에 그런 거 진료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네. 팔체질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이게 면역력을 기르는 음식이 뭘까라고 저도 생각을 해보다가, 팔체질에 대해서 어머니가 한번 받아보자. 네. 너가 어떤 음식이 맞고 안 맞는지를 알아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잘 챙겨 먹고 이건 피하고 이런 게 있는데 확실히 그것도 효과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보통은 대부분의 분들은 진단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가끔씩 뭔가 먹고 체할 때 있죠. 아, 유독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상하다. 나는 뭐 족발이나 삼겹살만 먹으면 그 다음에 꼭 아프더라. 아하. 아니면 꼭 이 음식은 배탈이 나더라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어떤 분들은 해산물 드시면 항상 배탈이 나고 두드러기가 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랑 궁합이 안 맞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경험적으로. 이제 그런 음식은 나랑 안 맞는 음식이다 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은 좀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소고기나 닭고기가 면역을 올리는데 좋은 그런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고, 그리고 평소에 약간 성격이 급하거나 열이 많이 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돼지고기나 해산물처럼 좀 시원한 성질의 음식이 맞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체질 검사를 해봤는데 몸에 열이 많다고 네. 해서 제가 치킨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닭고기가 열이 많은 음식이라고. 맞아요. 아, 게다가 치킨의 경우에는 튀김이잖아요. 그러니까 식용유하고 탄수화물의 그 조합이 최악의 염증 조합이다. 잠시만. 엄마. 죄송해요. 지금 제가 잠시 잔소리를. 그쵸. 근데 사실 모두가 다 알죠. 치킨이 몸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다는 아니, 거. 그리고 수연 씨 귀랑 제 귀가 사막 여우 귀 같잖아요. 네. 약간 열대지방에 사는 동물들 귀거든요. 열 네. 발산 중인 귀. 맞아요. 저 그러니까 열이 많아요. 네, 이런 분들은 좀 시원하게 드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북극곰이나 북극에 사는 친구들은 귀가 되게 찌끔해요. 열 발산 안 시키려고. 맞아요. 그래서 환자분들도 보면은 귀가 아주 작다. 그러면 제가 좀 더운 성질을 많이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그럼 저 어디 가서 좀 이제 아는 척을 좀 해볼게요. 귀를 한번 보고. 너 귀가 좀 활짝 열려있네. 너 몸에 열이 좀 많지? 살짝 이런 식으로. 더위 좀 많이 타지? 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재밌네요.
근데 확실히 이 면역력에 대해서 내가 좀 잘 알아야 감기도 평상시에 안 걸리고 몸도 잘 챙길 수 있고. 그럼요.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치킨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몸에 정말 좋은 음식 하나만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항공이들한테. 지금 계절에는 도라지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특히 목이 좀 약한 분들이 많고 또 미세먼지 있고 차가운 공기 때문에 이제 기침이 많이 나시니까 이제 도라지차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선생님 그건 너무 싸요. 응? 싸요. 어떻게 아이스크림 타 먹을 수도 없고 아이스크림.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도라지. 예끼 사람 후배님. 더 혼내기 전에 네네. 얼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훨씬 더 건강해진 기분이고 훨씬 더 건강해질 것 같은 기분인데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네, 아쉽다. 정말요? 왜 이렇게 시간이 짧은 거죠? 정말요? 오늘 너무 재밌게 좀 같이 한 것 같아서 저는 밝은 수연 씨 덕분에 에너지를 듬뿍 받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신 항공이 분들도 이 에너지를 함께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와! 사랑합니다. 제가 조만간 침 맞으러 갈게요. 네. 네, 그럼 가시기 전에 퀴즈 정답 발표할까요? 한의술과 한약으로 병을 고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2번 한의사였습니다. 예헤이. 네, 방송 후 홈페이지에 정답자 공지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남기는 것 잊지 마시고요. 끝곡 태연 불티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한공이들아, 그리고 미경쌤,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밥 잘 챙겨 먹고 행복해지자. 아건바팽!